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쪽이 이렇게 맞붙어 있을 때, 어느 쪽이 기세가 올라와 있는지, 어느 쪽이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건지, 이제 이런 거를, 양쪽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이 발언을 보면, 뭐 본인이 하건 측근이 하건, 그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쪽은, 자신이 있는 쪽은, 기세가 올라와 있는 쪽은 이 가드를 내립니다. 이렇게 가드를 내립니다. 그리고 펀치 날리세요. 제가 먼저 펀치 맞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펀치를 날려 보겠습니다. 해 보시지요. 이제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반면에 자신이 없는 쪽은 계속해서 가드를 올려서 얼굴을 가리고 눈을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요. 의문의 일격이 어퍼컷으로 날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하고의 얘기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랬대요. 단일화 얘기를 자꾸 누가 꺼내니까 여기가 한덕수당이냐? 여기가 한덕수당이냐? 물론 김문수 후보 저도 잘 압니다. 그분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모셔서 1시간 훌쩍 넘게 대화를 이렇게 터놓고 해보니까 이분 성품이 참 곧구나 이런 생각을 뭐 그전에도 했지만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가 한덕수당이냐라는 말이 부지불식간에 그 당신의 입에서 탁 튀어나온 것은 뭔가 새가 좀 불리하다는 느낌을 가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때는 김문수, 한덕수, 한덕수, 김문수, 쌍수 같은 물가 숫자 한자로 끝나는 이름을 지니신 두 분이 이 쌍수 단일화, 쌍수 대연대 그래서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거니 했는데 지금 오늘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와 한덕수 양쪽 진영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후보 측하고 이 적극적인 단일화 의사를 보였던 김문수 후보 측이 다소 미온적인 반응, 뭐랄까 한 발 뒤로 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그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일요일이 후보 등록 마감입니다. 그 이전에 끝내자. 이렇게 빨리 단일화를 아큐를 치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수 지지자들 또 중도층의 보수 쪽에 호의적인 그 유권자들이 바라는 바 아니냐 이렇게 먼저 한덕수 쪽이 김문수 쪽에 옷소매를 탁 잡고 단일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김문수 쪽은 야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고 여기가 한독수당이야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 5월 3일 토요일 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 이제 그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찾아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 이양수 사무총장이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마치 단일화의 메신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당 3역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이제 단일화 필요성을 언급을 하자 김문수 후보가 공감을 한다. 그런데 뉘앙스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다 함께 넓은 빅 텐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그 가장 중심 이슈라는 것을 이렇게 살짝 비껴가는 그런 발언인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좀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자 그 말에 김문수 후보가 여기가 뭐 한덕수당이냐 이렇게 맞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평소 성품으로 보건대 그런 말을 할 분은 아닌데 매우 신중한 분인데 아마 그 말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입에서 툭 튀어나왔다고 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 또 김문수 후보 측근들의 그 지금 어떤 마음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홀로 가야 된다. 아니라 자꾸만 얘기하지 마라. 끝까지 일단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주인이 누구냐. 무소속 후보와 섣불리 단일화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자강해야 된다.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스스로 이겨놔야 된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분을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재원, 그다음에 하명진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펴고 있다고 하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바로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을 하고 그것을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안을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죠. 거기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김재원 전 최고 제가 하고 있는 방송에 고정 출연자세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하고는 아주 뭐 긴밀한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는데 김재원 최고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상정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재원 비서실장이 김문수 후보에게 그 반언을 하고 있는 내용은 섣불리 단일화에 그 열차에 올라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말이죠. 그 최종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그 대선 대통령 후보는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 권성동 원내대표, 뭐 다른 비상대책위원들보다 앞서서 김문수 후보가 당무에 관한 결정권이 있습니다. 당무라는 건 뭐냐? 인선, 재정 이런 것들을 김문수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 필요성을 강하게 이야기해온 이양수 사무총장은 워낙은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했던 분인데 이양수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장동혁 의원을 보임을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이분은 저하고 이제 대학 같은 과 또 동문이기도 하고
제가 우리 방송에 모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예, 장동혁 의원을 김문수 후보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사무총장에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비서실장에는 김재원 전 최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에는 장동혁 현 의원을 임명을 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그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인선을 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공보 채널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 캠프의 그 단체 SNS 방을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 채널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꾸려왔던 선거 캠프의 그 채널을 통해서 그걸 공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을 더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협의가 없는 인선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양수 이제 사무총장을 경질을 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 측에 공동 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려놓은 바 있는데, 그것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게 됐습니다. 또 이 권 위원장 직책이 공동 선대위원장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술렁술렁하는 당내 분위기가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이 이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구체적인 협의 없이 선제적으로 선빵을 날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또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떨떠름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특히 교체를 했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당 장악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이런 것은 지금 이제 권영세, 권성동, 뭐 이양수 이 삼역들이 사실은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 후보 중심의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김문수 후보 측이 여러 차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그다음에 김재원, 차명진,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컨대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는 김문수 편이 아니라 일찌감치 한덕수 편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은 권영세, 권영동, 권성동 뭐 이런 쪽의 채널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양수 사무총장을 또 경질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자꾸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 5월 하순쯤으로. 그러니까 5월 25일이 이제 이 투표용지를 인쇄를 시작하는 날인데, 그 이전까지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인데, 무소속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인력, 사람이 모자랍니다. 소수정예 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전통 여당이 현 조직과 인력으로 거기에 뛰어드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이 돈입니다. 돈. 무소속 후보는 전적으로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뭐 이 후원금 모집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후원금 혹은 자기 돈으로 하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는 당이 가지고 있는 이 당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그건 다 국고 보전을 받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기네들 돈으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그게 이제 공당일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 적어도 득표율이 15% 이상 일 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무소속은 그냥 자기 개인 생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측은 인력, 조직, 그리고 무엇보다 돈, 선거자금 때문에 버티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반면에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방식은 다 열려 있다. 단일화 룰 국민의힘이 정해라. 그대로 따라가겠다. 우리는 자신 있다. 당신네들이 어떤 방식의 단일화 룰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오케이 하자. 할 수 있다.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지요. 한덕수 후보는 어제 저녁에 채널 A하고 인터뷰에서도 사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나라를 이어받고 경제적 번영을 이어가는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느냐? 아무 조건 필요 없다. 먼저 이 얘기를 하라고. 이제 서로 흥정을 하잖아요. 예?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이 먼저 흥정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 측한테 백지수표를 또 내민 겁니다. 여기다 액수 적어. 내가 그대로 사인할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대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 단일화 룰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런 빅텐트.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의 명분이 사이즈가 좀 큽니다. 가령 김문수 후보는 반명 빅텐트, 반명 이재명은 안 돼라는 반명 빅텐트인 반면에 한덕수 후보는 대헌 빅텐트. 물론 공전의 앞뒷면처럼 두 얘기는 다 서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반명연대보다는 개헌 텐트가 훨씬 더 어떤 빅텐트의 사이즈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 본인 말씀이 그겁니다. 선거 연대가 아니다. 이건 뭐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지고 하는 차원을 우리는 떠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이 서로 맞붙어서 이러는 충돌을 해소하기에 지금 87 체제인 현 헌법은 한계가 있어서 그걸 고쳐야만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좌가 됐든 우가 됐든 그리고 여의도에 어떤 정당이 제1당이 되어 있든 앞으로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그 난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과 그 정당 그리고 여의도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서로 부딪히면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 측의 개헌, 개혁이 아니라 개헌 빅텐트가 사이즈가 더 크다. 내부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변수가 그날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